알러지가 비염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알러지 시작은 네. 그 원인 자체가 오른쪽 폐에 찬 기운이 디파짓된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콧구멍도 줄이게 되고 코가 관리하는 인후 기관지 이게 다 좁히게 되는데 네. 거기서 더 코 안에 더 찬 공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코 안에 살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비식용 내지 비치라 그러는데 네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기 안에 있는 코를 네. 한번 이렇게 플래시라이트로 비춰서 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러지 비염의 4대 증상이 코 막힘, 콧물, 재채기, 네네. 그다음에 가려움이잖아요. 코주위, 눈주위. 네네네. 그 네 가지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네. 알러지 비염이 지금 진행 중인 진행되고 거고 있다. 예. 만약에 그 증상이 없는데도 만약에 코 안에 살을 플래시라이트로 봤는데 콧구멍이 좁아졌다. 살이 다 좁아졌다 그러면 네네네. 조만간에 이제 알러지 올 것이다. 심텀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네. 그 숨 쉬는 게 코로 숨 쉬는 게 잘 안 되고 약간 답답하신 분 계시잖아요. 네네. 여기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알러지나 비염으로 진행될 수 네, 비염으로 있는 간 건 다음에 거죠. 마지막 단계가 축농증까지 가고 나중에 네네. 눈 질환 찾아오고 네. 심하면 천식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폐에 찬 기운이 들어가서 생기는 거라고 하셔서 네네네.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렇죠. 외부적으로 밖에 나가서 네네. 뭔가 이렇게 뭐 꽃가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알러지가 온다. 우린 대충 그 정도만 알고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원인 폐 찬 거를 밀어내는 작업을 하거나 흐트러뜨려야 네네. 되는데 그거를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코 안에 말씀하신 대로 수술을 했거나 뭘 해도 네. 결국은 다시 재발할 확률이 높다는 그러니까 거죠. 폐가 튼튼하신 분은 그런 알러지가 있을 일이 없는 거네요. 네네네. 네. 지금 그러면 왜 오른쪽 폐가 차가워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예. 원인 몇 가지를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네네. 어디에 해당하나 보시고 아, 첫 번째는 네. 몸 안에 찬 경우요. 내 체내에서 찬 기운이 들어오는 거.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체질적으로 찬 사람? 네. 아. 그 근본적인 게 사실 위가 찬 경우예요. 예. 위장이 차가운 경우에는 배를 만지면 차갑거든요. 네. 그러면 위에 찬 기운이 찬 음식이 들어와서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그렇고 아, 스트레스를 받아도 네, 수면 부족으로도 오. 위가 차가워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위장의 찬 기운이 폐로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외부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콜드 공기가 들어오는 거. 에어컨 많이 틀어놔서? 네. 아. 에어컨 바람이나 네. 또는 온도 변화가 심한 거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서 차갑다가 네.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더운 공기를 갑자기 만나. 갑자기 만나면 예. 코는 코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 이물질 제거에 뭐 청소 개념도 있지만 네. 폐로 들어가는 체온까지 들어가는 공기를 데우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체온보다 밖의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네. 그걸 데우는 작업을 하는데 폐는 온도에 되게 민감해서 그 온도 변화가 갑자기 적응할 때 힘들기 때문에 네네. 콧구멍을 갑자기 또 줄이거나 좁혀주거나. 좁혀주거나 해서 네네. 그 온도 변화를 싫어해요. 폐 자체가. 아, 그래요. 그래서 코가 거기에 이제 상납해주느라고 예. 자꾸 힘들게 조절을 하게 되죠. 콧구멍을 넓혔다 좁혔다 해야 되니까. 막 콧물이 그러니까 막 나오고 이런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찬 공기 들어오는 거 네네. 또는 그 온도 변화 심한 거는 어떻게 대처하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 쓰고 계신 그 마스크로 마스크. 조절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 예, 안에 그래요? 있다가 밖에 예. 나갈 때 마스크를 쓰면서 나가든지 좀 기다렸다가 또 빼거나 네네. 또는 밖에서 안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알러지 심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좀 사용해 보시는 네. 것도 좋겠네요. 오히려 그러면. 요즘에 더 좋죠. 더 좋아요. 네네. 네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바깥에서 찬 네. 공기가 들어와서 반복된 게 감기예요. 감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감기가 영어로 콜드잖아요. 예. 찬 기운이 들어왔으면 내 몸에서는 그거를 정상인 면역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밀어내는데 네네. 내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뭐 열이 또 변화가 있거나 뭐 이럴 면역이 좀 때는 떨어져 있고 이러면 네, 그럼 못 밀어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찬 기운이 오른쪽 폐에 주로 네, 왼쪽 네. 폐는 심장 때문에 잘 안 차가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오른쪽 폐에 디파짓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밀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열을 내게 돼 있죠. 그걸 쫓아내기 위해서. 네네. 그런데 열이 감기 증상인 줄 알고 열을 끄는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피버에 관련된 거, 네. 뭐 그 열을 끄기 위해서 맞다, 찬 맞다. 것도 막 드시고 하다 보면
열이 살짝 꺼지니까 감기가 난 것 같지만 네네. 사실은 외부에서 콜드가 들어왔고 네. 내가 콜드 약이나 음식을 먹었을 때 네. 더욱더 강해져서 오른쪽 폐에 계속 남아있어요. 아, 비염이 더 심해, 아니, 비염이 아니라 그 알러지가 더 심해질 수 네, 있는 그래서 거예요. 이런 경험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감기가 걸린 뒤에 네. 감기가 났는데 응. 네네. 장기침이 남아서 고생하시는 맞아요, 분들 맞아요. 마른 기침, 마른 기침이나 네. 그렇죠. 네네. 근데 그게 찬 공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폐 입장에서는 네. 찬 기운을 밀어내려고 기침이라도 해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내 몸에 더운 공기랑 그 들어온 찬 공기랑 만나면 네네. 공기 중에 그렇게 만나면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는 것처럼 아. 콧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아. 네. 그러면은 일단 감기인지 이런 알러지인지를 잘 모를 경우에 네네. 무조건 감기약부터 드실 일은 아니네요. 네네. 일단은 네. 감기나 알러지나 일단 차가운 거니까 네. 따뜻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따뜻하게. 증상이 있을 뭐 때는. 따뜻한 뭐 티를 마신다든지 네네. 뭐 항상 말씀하신 족용 뭐 이런 거 하면서요. 네네네. 예. 그 티는 제가 좀 이따 정리해서 또 나열을 네네.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감기랑 알러지 증상인지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감기 네. 걸리면 일단 열을 낸다 그랬잖아요. 음. 그런데 알러지는 열을 안 내요. 이미 찬 기운이 딥하지 오랫동안 있으니까. 만성화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걸로 알 수가 있고요. 음. 하지만 치료는 거의 비슷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가 막힌다는 거는 네. 폐가 자꾸 찬 공기가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있는 찬 공기도 밀어내기 힘든데 예, 예. 자꾸 들어오니까 그 공기를 데우기 싫다. 네. 일하기 싫다. 그러면 네, 코를 네,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네. 예, 아, 그래서 코막힘이라는 코막힘이 거는 코막힘이라는 거는 폐가 지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들어온 찬 공기를 데워서 네.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목표인데 그때 그 맑은 산소가 되지 않으면 네. 눈에 공급이 안 되고 그다음에 머리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머리가 맑지 아, 못하고 맞아요. 두통까지 눈도 오고. 침침하다고 네네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 예. 코막힘이 있으신 분들은 밤에 네. 주무실 때 이불 벌리고 주무시기 때문에 그쵸. 그거는 2차적인 눈 질환 문제나 뇌가 맑지 못한 문제들을 일으키니까 네네. 결국은 입으로 숨을 쉬면 그 폐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랑 나누어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우리 몸에서는 코로 굉장히 숨 쉬는 버릇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네. 손해를 봐요. 그래서 똑바로 주무시면 당연히 입 벌리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맞죠. 옆으로 주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일단 코 안에 있는 살을 제거는 일단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거는 먼저 그 있을 작업을 것 해야 같아.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숨 쉴 때 네네네. 코보다 입으로 좀 반반 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안 이 들여다봤네. 자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코 이렇게 어, 들여다봐야죠 이렇게. 네, 혼자 거울 보고 혼자 플래시라이트 거울 보고. 보면 눈을 네. 굉장히 내리 깔고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네. 주위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 플래시라이트에서 사진을 찍던지 하면 보여요. 아, 네, 네. 그러면 심한 분은 안쪽 비중격에서 살이 자라서 동그랗게 나와 있고 있어요. 예. 요 코볼 쪽에서도 자라서 양쪽에서 자라서 콧구멍이 아. 완전 좁아졌거나 어떤 분은 완전 닫혀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그 나온 살이 빨개 갖고 네네. 이제 분화구처럼 터질라고 그러면 네. 염증이 이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코 구멍이 좁아졌기 때문에 네네. 그 자란 살 코 점막에는 개 코가 늘 축축한 것처럼 네. 우리 안에도 늘 습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공기가 들어오다가 오염 물질이 닿거나 뭐 동물의 털이 닿거나 꽃가루 그럼 이제 닿거나 반응을 이러면 하는 거죠. 콧물로. 반응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그러니까요. 되죠. 보통 네. 보면은 막 이렇게 특히 이제 계절 바뀔 때 알러지 때문에 하루 종일 기침하고 한 번 네. 재채기 나면 한 20번 하지 않아요? 있으세요? 꽃가루 저는 알러지나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알러지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있어요. 한 번 어제도 한 번 재채기 하면은 뭐 애취해 지면서 네네네. 한 네. 진짜 열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재채기 이런 건 전혀 없는데요. 네. 콧물이 좀 콧물이. 이렇게 콧물 나죠. 훔칠 수 그러니까 있는 게 일단 차가움과 더운 기운이 만나고 있다는 거니까 찬 기운은 몰아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찬물 이런 거 드시면 안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는 심장 박동이 평생 배려리 없이 뛰니까 네네. 심장 열은 당연히 올라와서 내 입은 좀 건조하거나 또는 목 마르거나 할 수는 있지만 네네. 열감을 느낄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찬 거를 드시게 되면 입은 시원할지 몰라도 바로 계속 위로 들어가서 차가워지구나. 차가워지니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찬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낫고 그러니까요. 그걸 그냥 간단히 열거를 하면 네. 찬물, 밀가루 음식, 네네. 그다음에 녹차, 우유, 찬
걸 마시지 말아라. 아이스크림, 아. 네, 요런 거는 다 찬 성질이에요. 아이스크림도요? 아이스크림 당연히 차죠. 찬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고 좋은 건 다 먹으면 안 돼. 네네네. 아이스크림 지금 여름인데. 아니 근데 사실은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네네. 뭐 폐가 이제 튼튼하신 분들은 네. 알러지도 사실 안 걸리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맞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럼요. 근데 네. 늘 콧물, 재채기, 눈 간지럽고 알러지를 네. 진짜 달고 사시는 분들은 내 폐를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네. 폐 온도를 재는 지금 잴 수가 양방 기기는 없으니까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본인이 네. 보시고 손발이 좀 차다, 배를 만졌는데 차다. 네네. 그다음에 찬 공기나 찬 음식을 먹었을 때 네. 콧물이 나오거나 재채기를 한다거나 또는 음식을 드실 때 뜨거운 음식 먹는데 네. 콧물이 남들보다 더 나온다. 예, 그 휴지를 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내 몸에 찬 기운이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우아하게 옷 입고 백 들고 나갔는데 콧물이 나서 계속 휴지로 닦아야 돼. 얼마나 네네. 불편해요. 남들 같지가 않네요. 아, 뭐 저희 한의사들은 예. 맥을 잘 보시는 분들은 예. 양쪽 폐 온도 변화나 차이까지도 그런 거 알 수 봐요. 있거든요, 맥으로. 네네. 물론 다른 진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시고 찬 음식이나 찬 기운을 좀 찬 공기도 좀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코 청소하는 거 알려주셨거든요. 네네네. 소금물 묽게 타가지고 네네. 한 코에 넣어서 이렇게 빼는 거. 네. 우리 다저스님도 코로 소금물 가글을 많이 하신대요. 네네. 근데 진짜 좋아지셨고 네. 또 지인분들한테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알러지뿐만 아니라 감기에 굉장히 효과 보고 있다고 네네. 하시네요. 코 가글링 할 때 제일 좋은 소금이 사실 주겸이고요. 주겸. 네네. 주겸이 효과 제일 좋고 아, 그다음에 네네. 천일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소금을 써서 음. 미지근한 온도로 해서 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한쪽 예. 코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한쪽 코로 10번 정도 집어넣으면 반대쪽 코로 나오게 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 반대쪽도 그렇게 하고 네네. 아침 저녁으로 이빨 닦듯이 그냥 이 닦듯이 습관 그냥. 들여놓으면 근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럼 코 가글링을 하면 네네. 아까 그 코 안에 이렇게 살이 네. 굳어져 갖고 이 숨 쉬는 거 불편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런 가글링을 하면은 그 이렇게 나온 살도 좀 없어져요? 네, 가글링을 없어지는 것까지는 큰 역할을 못하지만 예. 더 자라지 않게는 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미 자란 살은 저번 주에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네네. 연근을 태워서 맞아요. 까맣게 연근. 태워서 태워서 태운 발라. 가루를 어. 솜에 묻혀서 한쪽 코에 대고 주무시는 거예요. 어, 양쪽 코 하면 막히니까 안 못 되고. 주무시- 예. 예. 그래서 번갈아서 하시면 어느 정도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연근을 드셔도 돼요. 그래 연근을. 뿌리 음식은 폐랑 간으로 가기 때문에 아, 네네. 그래요? 네, 더덕 이런 것도 증상이 있을 때 좋고요. 네네. 무니 그 우엉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다 폐계통이 좋거든요. 아까 네. 말씀하시면서 알러지 같은 거 좀 다스릴 수 있는 차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어떤 거 그 있어요? 히포크라테스의 말 중에 네. 음식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고친다. 했기 때문에 네. 음식이 첫째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추천하는 것 중에 네. 이미 증상이 있을 때 그 네. 말은 염증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알러지에 증상들이 있을 상태일 때는 네, 무조건 네.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나 차를 드시는 게 좋은데 네네. 그때는 당연히 생강하고 도라지차, 꿀, 생강차 도라지차. 생강, 꿀, 도라지차가 아. 평상시에 드셔놓으면 네네네. 감기도 예방될 뿐만 아니라 네네. 평상시에 내 몸의 해독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 생강 도라지 꿀차 한 잔 드시고 2시간 뒤에 피 검사를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10%이 빠져요. 오, 그래요? 거기다가 계피까지 얹어 놓으면 야. 최고죠. 요거를 근데 성질이. 대신에 따뜻하게 드셔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따뜻하게. 요거 해갖고 냉장고에 또 넣어놨다 시원하게 드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뜻하게 드셔야지 네. 그 생강이나 계피에 있는 지용성 성분이 흡수가 잘 돼요. 차가우면 기름 성분이 맞아 위에 좀 네. 뜨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따뜻하게 드시면 좋고 네. 평생 그렇게 드시는데 만약에 증상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재채기 콧물 막 코막힘이 심하다 이럴 때는 유금피를 적극 추천해 그게 드려요. 뭐예요? 유금피가 느릅나무 껍질인데요. 아, 네네. 그 느릅나무 껍질 성질이 약간 차서 네. 증상이 있을 때는 그런 염증 증상들을 완화시키거든요. 네. 요 유금피 껍질을 이렇게 찌으면은 끈적끈적한 그 물질이 나와요. 예. 진액이 나오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유금피 나무를 코나무라고 하는 별명이 있거든요. 네. 코처럼 그렇게 된 게 코처럼,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콧물이나 폐계통 질환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유금피는 그냥 건재상에 가거나 뭐 아마존에도 파니까 팔아요. 네 유금피를 사셔다가 어. 적당량 해서 차로 끓여 드시면
증상이 있을 때 많이 호전이 됩니다. 아. 이게 꼭 네. 진짜 나무 껍질 같이 생겼네요. 예, 나무 껍질이에요. 그럼 그 요거는 느릅나무의 껍질이에요. 우리는 게 아니라 끓여서. 네, 끓여서. 그러니까 어떤 거 보면 어떤 걸 우려야 되고 어떤 건 끓여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네. 요 차를 끓인 거를 네. 아까 죽염으로 가글링 할 때 응. 죽염과 같이 섞는 거예요. 아, 요 물로 훨씬 효과가 그냥 죽염으로 소금물로 하는 것보다 네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원장님은 그 비염이라든지 뭐 알러지 이런 건 전혀 없으시겠어요. 이런 네, 거 저는 하시니까. 코 관리도 할 뿐만 아니라 저는 네. 몸이 열체질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찬물 전혀 먹질 않고 따뜻한 차, 커피도 따뜻한 커피만 것만. 먹지 찬 걸 전혀. 그 그러니까. 음용탕이라고 그러나요? 음양탕. 양탕. 음양탕. 네. 네네네. 그런 것도 안 드세요,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드셔야죠. 그건 뜨거운 이미 뜨거운 물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예, 이미 우리가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뜨거운 물 뜨거운 반 물? 붓고 찬물 반을 부어서 막 섞일 때 먹어야지 효과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다 섞인 다음에는 너무 진구 씨는 늦고요. 찬물부터 붓고 뜨거운 물 혹시 하는 거 지금- 아니에요? 맞아요. 아, 이거 순서 중요한 거예요. 뜨거운 아, 그래요? 물부터 네. 붓고. 뜨거운 네. 물 뜨거운 물은 성질이 위로 올라가고 네. 찬물은 내려가니까 네, 잘 네. 대류 현상의 강도가 더 세지죠. 네. 아, 네, 그렇구나. 뜨거운 물부터 네. 붓고 그다음에 차가운 물 버섯 섞일 때 마셔야 돼요. 저는 늘 항상 네. 차게 네. 먹거든요. 네, 네. 네. 이것도 지금 몸 생각해가지고 그 그린티 그린티인데 차게 드시는. 그쵸. 근데 보통 그래요. 여름 네. 되면 날이 더우니까 네. 보통 좋은 차를 차게 해서 드신단 말이죠. 네, 지금 사실은 건강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네네. 여름에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겨울에 질환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에 겨울에 관리한 거에 따라서 여름에 질병이 찾아 네네, 들어오니까 네. 그 관리 상태를 해야 되는데 네네. 여름에는 내 체온보다 바깥 온도가 높을 때가 많아서 네네. 그래서 내 몸에는 밖의 온도 때문에 내 더움이 뜨거운 게 들어와서 내 네네. 장기를 뜨겁게 할까봐 땅구멍을 열어서 들어온 열들을 바깥으로 배출을 해요. 아, 예, 그래서 예. 땀을 내고 그러면 뱃속은 차가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제일 더운 봄날에 네네. 우리가 뜨거운 뜨거운 음식을 거. 먹잖아요. 아, 네. 네네. 오미자를 네. 꿀에다가 그냥 오미자 차로 끓여도 되고요. 아까 네네. 그 생강 도라지 차에 섞어도 돼요. 예예. 아니면 오미자만 이 여름에는 오미자가 큰 역할을 해요. 아, 땀도 덜 네네. 나가게 하고 네. 에너지도 올리는데 그렇죠. 이걸 차로 끓여도 되시지만 부지런한 분들은 오미자랑 꿀이랑 반반씩이나 오미자 1.5 대 꿀 1 해갖고 그냥 네. 유리병에 놔둬서 100일을 숙성하면 돼요. 오, 그러면 배기를? 오미자의 그 신맛이나 이런 성분들이 꿀로 스며들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오미자를 제거하고 100일 뒤에는 그 꿀을 뜨거운 물과 같이 희석하면 신 꿀 맛이 나는 아주 달짝지근한 네네. 그런 오미자 근데 꿀차가 대신 돼요. 알러지에는 엄청 효과가 있는. 네네. 아. 알러지뿐만 아니라 이거는 여름 건강하고 네. 노화 방지까지 되니까 네네. 네, 오미자차는 평소에 늘 드시면 훨씬 네. 도움이 되실 그러니까 요거 알러지도 사실 생활 습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생활 습관을 좀 따뜻하게 건강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